지금 제가 어림잡아 봐도 수십억은 들어갔겠다 싶은 정도의 규모거든요. 네. 혹시 얼마 정도 투자되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생산 이제 투자 원가로 네. 한 45억 정도. 45억이요? 예. 그러면 떨어지는 마진이 한 얼마까지 남으셨을까요? 요즘에 이런 한우 한 마리에 얼마 정도 할까요? 농협 다니실 때 연봉이 어떻게 되셨어요? 제 통장에 인풋했던 것 중에 최고 많이 했던 게 한 11억, 12억 정도 했던 것 같아요. 1년. 한우 오늘 가격을 볼까요? 음성이 지금 평균이 16,000원이 나와요. 키로당 네, 이제 고기 지육 가격이에요. 그러면 730만 원. 오늘 평균이 736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아. 이거는 마이너스죠, 사실은. 이 안에 네. 이렇게 이제 이게 정액이에요, 정액. 아, 이게 정액이에요? 이게 정액. 아. 한 방에 지금 시세 50만 원이 넘습니다. 에? 정액이요? 정액이 50만 원이 난다고요? 이런 식으로 지수를 저희가 보충을 해드리는 거죠. 네, 이렇게 보면 보이죠? 우리 옛날에 무슨 과자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지수 과자 뭐 이런 게 이거로 다 올린 거였죠. 영하 뭐 190몇 도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이게. 한우 하시고 엄청 성공하셨네요.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매일매일 하루를. 사람 냄새 나는 방송 열무TV 시즌 2.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제 출근하시는 건가요? 네, 이제 일을 해야죠. 근데 지금 여기가 네. 집이신 거예요? 관리사예요, 관리사. 일을 하기 위해서 충전하는 공간. 근데 엄청 좋아 보이는데 지금 26병 정도 되는데 조금 편안하게 나만의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가족으로부터 네. 좀 벗어날 건가? 벗어난다고 하면 우리 애기 엄마가 서운해할 것 같고요. 애들도 가끔 주말에 네. 놀러 오기도 하고 하니까 좀 별장 같은 느낌이긴 하네요. 어떻게 예, 약간 보면. 그런 느낌으로 인허가 제대로 돼서 진짜 건물이죠. 그럼 실질적으로 주거를 해도 상관은 없는 그런 건물이네요. 합법적인 건물이죠. 집은 멀리 있어요? 차 타고 15분 정도 걸려요. 아파트 제가 살고 있어가지고. 진짜 사실 여기에 이걸 만들 필요가 큰 그림이 제가 있긴 있는데 아 원래 저는 뿌리부터 농민인데 금융기관 직장 생활을 좀 오래 했었어요. 2017년까지 농협에서 12년 정도. 그러면 언제 농협에 입사하신 거예요? 제가 2006년도에 입사해서 2017년도까지 근무를 했었어요. 그럼 이 한우는 언제 시작하신 거예요? 한우는 2011년도에요. 그러면 은행원을 하시면서 시작하신 거네요? 네, 병행했던 거예요. 아니 그게 가능한가요? 시간을 조금 쪼개서 사용한 거죠. 아침에는 농협으로 출근하고 저녁에는 여기로 출근하고 이거를 7년 동안 하신 거예요? 네, 7년 정도 했었어요. 병행을 하면서. 제가 옛날에 했던 생각은 인생이라는 걸 봤을 때 출발선상은 다 다르잖아요. 이만큼 앞서 나간 사람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시간을 좀 더 쪼개서 나가야 사람을 쫓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다 보니 앞만 보고 달려간 거예요. 옆에 이렇게 주변을 돌아볼 시간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돌아보지 못하고 그냥 달려온 거예요. 지금은 혹시 몇 두 정도 키우세요? 이런 수사관이 90개가 있어요. 그러면 네. 2마리를 넣으면 180개가 되고 3마리를 넣으면 270가 되잖아요. 5개까지 넣으면 450두가 돼요. 지금 200두가 조금 안 되게 채우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첫 번째는 분만호드 송아지를 날 애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럼 올해 예를 들어 50개고 60개고 새끼가 나면 그걸 키워야 될 공간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지금 한우 가격이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외부에서 입식을 제가 하질 않고 있어요. 지금 구조가 송아지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고 고기 가격은 조금 낮다 보니 수익성이 조금 불확실해요. 불확실한 거에 대한 투자를 제가 조금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지금 제가 어림잡아 봐도 수십억은 들어갔겠다 싶은 정도의 규모거든요. 네. 혹시 얼마 정도 투자되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생산 이제 투자 원가로 네. 한 45억 정도. 45억이요? 예. 실질적으로 그만큼을 쓰신 거예요? 네. 아니 그 45억을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금융 레버리지 좀 이용했고 아니 대출이 45억이 안 나오잖아요. 50%도 안 나오겠죠, 당연히. 근데 계속 경영을 하면서 한 10몇 년 동안 경영을 하면서 한 번에 45억을 예, 다 쓴 게 예, 아니니까. 그렇죠. 아니 그래도 그렇죠. 이게 지금 이 한우 시작하신 지 한 2, 3년밖에 안 되셨잖아요. 그러면 뭐 13년이라고 치고 그냥 네. 13년 동안 45억을 투자하려면 1년에 그래도 한 3억 정도씩은 투자를 했어야 되는 건데. 네. 사실 투자가 거의 최근 한 4년, 5년 안에 투자가 집중돼 있었어요. 수익성이 가장 좋았을 때는 예를 들어 이 한우를 이제 비육해서 판매를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떨어지는 마진이 한 얼마까지 남으셨을까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자의적이긴 한데 제 기준으로
5, 600? 이 정도? 한 마리당. 네, 500 이상의 수익이 있었을 때도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자가 생산을 해가지고 했다라는 가정하에. 아, 근데 그게 사실 엄청 높은 마진인 거죠. 그렇죠. 요즘에 이런 한우 한 마리에 얼마 정도 할까요? 어떤 등급을 맞았느냐에 따라서 한우 가격은 천차만별이에요. 똑같이 얘랑 나가도 어떨 땐 네. 얘가 5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고 아. 얘는 1,5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도. 근데 그렇게 그걸 차이가 도축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요새는 한우 농가들이 사양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농가들마다 어느 네. 정도의 성적은 나오는 농가도 있고 아. 좀 부족한 농가도 있고. 하지만 유전적인 특성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사양 관리를 잘해도 저는 한 6대 4로 보거든요. 유전력이 네. 한 60%, 사후 관리가 한 40%로 보는데 네. 40%라는 수치가 있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만 60%가 유전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잘해도 태생이 2등급이 나올 태생이었는데 내가 40% 관리를 아무리 잘한들 근데 9번이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원빈 같은 사람이 아기를 낳으면 그렇죠. 잘생긴 아이가 나올 가능성이 네, 높다. 그렇죠. 확률상 그죠? 아, 농협 다니실 때 연봉이 어떻게 되셨어요? 제가 그때 농협에 마지막 나오기 전에 6,500이었어요. 6,500. 그러면 지금은 전업으로 하시잖아요. 후회는 없어요. 아까 여기에 45억 정도가 투자됐다고 했는데 그럼 그 이상을 버셔야지만 흑자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우리 한우 산업도 요즘에는 장치 산업화 돼요. 네. 투자를 해서 사육 규모를 늘려야만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란 말이에요. 양계도 그렇고 양돈도 그렇고 장치 산업화 되고 있어요. 축사도 더 많이 키워야 되고 그에 따라서 투자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에 따르다 보니 자산 규모가 자꾸 커지는 거죠. 아,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부분이냐면 총 자산 대비 수익률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뭐 50억이라고 가정해봐요. 50억. 그러면 50억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10%의 수익률을 창출하면 5억인 거예요. 네. 원래는 10% 정도는 나와줘야만 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나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한우 농가 중에서 조금 분석을 잘 하시는 분들의 데이터를 인용하면 채 3%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통계적으로요? 예. 이거는 전체적인 걸 그렇죠.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그러면 저는 얼마큼입니까? 물어보시면 저는 약간 구조가 복잡한 구조예요. 왜냐? 축산업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조사료 장비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냉정하게 생각하면 딱 끊어가지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떤 수익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수익 저희가 계산할 수 없는 구조란 얘기죠. 저처럼 저 같은 구조. 그러면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네. 지금까지 중에 수익이 정말 제일 높았던 연도나 아니면 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민감한 부분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네. 뭐 부동산 매출도 있었고, 한우 매출도 있었고, 제 통장에 인풋했던 것 중에 최고 많이 했던 게 한 11억, 12억 정도 했던 것 같아요. 1년. 요즘은 한 1,000만 원 정도 안 하죠? 평균 가격이요? 네. 한우 오늘 가격을 볼까요? 음성이 지금 평균이 16,000원이 나와요. 키로당 예, 이제 고기 지육 가격이에요. 그러면 730만 원 오늘 정도. 평균이 736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아. 그렇죠. 이거는 마이너스죠, 사실은. 저는 안타까워요, 사실. 저는 정유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건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직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1,000만 원이라고 보면 거기에서 네. 등심에서 400에서 5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일어난다고 보면 돼요. 왜? 구이라고 하는 부분이 등심에 집중돼 있잖아요. 네. 살치도 등심 쪽에서 나오는 거고 채끝도 등심에 붙어 있는 거고 나머지 특수 부위 뭐 600g, 700g 안창살도 마찬가지고 1kg, 1.몇 kg. 우리 식문화가 그래요. 비선호 부위에 대해서 이게 잘 나가면 등심을 굳이 이렇게 비싸게 팔 필요가 사실은 없거든. 리스크를 거기에 네. 녹이는 거예요. 등심에서 소 1,000만 원에 대한 수익의 많은 네. 부분을 차지해야 돼. 근데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단가가 높아지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얘기해요. 네. 소비자들이 소 한 마리씩 집에서 사 먹는다고 생각하면 유통 마진이 확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골고루 잘 먹으면. 예, 꽃게를 만약에 시장에서 네. 사면 알만 판매가 된다고 생각해 보시죠. 알만. 나머지 버려야 돼. 잘 안 먹어. 살은 안 먹고. 네. 꽃게 가격은 더 올라갈 거예요. 이런 이런 부분이란 얘기지. 소 한 마리를 통째로 그냥 갖다가 집에서 냉장고에 넣고 먹는다고 하면 유통 마진이 상당히 줄겠죠. 그런데 판매되지 않은 리스크를 다 잘 판매되는 부분에 녹여가지고 거기에서 가격을 얻어야 되다 보니 지금 유통 구조가 근데 이게 또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은 또 뭐냐면 한우 가격은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소고기 가격은 생각만큼 그렇게 뭐 안 떨어졌죠? 편차가 또 안 떨어진 것 같아요. 그 왜 그런 걸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에요. 한우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오늘 제가 소 한 마리를 출하를 해요. 판단 얘기죠. 그럼 중매인이 이 소를 사요. 그런데 중매인 입장에서 내가 오늘 이 소를 사야 되는데 미리 주문한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럼 이걸 살 수가 있을까 이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싸게 사는 거예요. 그 얘기인즉슨 바꿔 얘기하면 지금 소비가 많이 다운돼 있다는 얘기죠. 근데 농가 입장에서는 때가 됐으니까 계속 팔아야 되잖아요. 지금 이게 구조예요. 출하는 계속 나가고 있고 고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
중매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냐? 골라서 사요. 좋은 거. 그 좋은 고기만 사는 이유는 그 소비층이 있으니까. 백화점이나 그렇죠. 돈을 쓸 준비가 돼 있는 사람도 있어요. 되게 어렵네요. 네. 그러면은 지금 어려운 시기잖아요. 지금 현재가 네. 한우 농가들이 어떻게 계획이 있으세요? 저는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이 앞으로는 자꾸 필요할 것이다. 퀄리티를 높이는 게 맞다. 퀄리티를 자꾸 높이는 게 맞다. 여기가 이제 그 관리사. 직원분들 관리사 있고 지내는 거. 우리 농장 관제실에 관제실. 정액은 여기 보관하고 있어요. 이게 정액이에요? 네. 정액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보죠. 얼만큼 지수가 있는지. 안에는 냉동 상태예요. 이 안에 네. 이렇게 이제 이게 정액이에요. 정액. 이게 정액이에요? 네. 이 스토브로 돼 있어가지고 하나씩을 이제 해동을 시키는 거예요. 해동. 그럼 이 정자는 좀 품종이 좋은 정자겠네요, 또. 비싼 것도 있죠. 이 정액들은 한 방에 지금 시세가 50만 원이 넘습니다. 에? 정액이요? 정액이 50만 원이나 한다고요? 원래는 이게 한우개발 사업소에서 공급이 되는데 공급되다 보면 그게 당첨되다 보니까 당첨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질소를 저희가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여지죠? 우리 옛날에 무슨 과자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질소 과자 뭐 이런 게 여기로 다 얼린 거였죠? 영하 뭐 190녹도인가?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이게. 아니 근데 무슨 정액 하나가 50만 원이나요? 원래는 다 한우계량 사업소에서 10,000원에 공급을 해요. 근데 선호하는 정액들을 너도나도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보통은 10,000원 정도인데 저거는 그냥 진짜 비싼 거구나, 정액이.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소가 수명을 다 한 거예요. 이제 생산이 더 이상 안 돼요. 우리 미술 작품이 희귀해지듯이 이걸 꼭 필요한 사람은 정해져 있는 가격은 사실 없는 거예요. 거래는 불법이에요. 하면 안 돼. 그러면은 이거 지금 불법이에요? 아니 저는 낙찰을 받은 거니까 입찰을 받아서 공식적인 곳에서 낙찰받는 거는 합법이고 이게 개인 간에 이거 사고 팔고가 내가 예를 들어 불법이다. 정액을 너 50만 원 줘 이렇게 파는 건 불법이라는 거지. 그럼 만약에 제가 저 한우 키우려고 하는데 네. 요거 한 개만 저한테 좀 싸게 팔아주세요 하면 불법인 거네요. 그렇죠. 근데 혹시 이 차 대표님 차인가요? 네. 지금 5년 됐어요. 사신지? 네. 왜냐면 축산하는 사람들이 좀 고급차를 타는 게 인식이 좋지 않아요. 잘 사는데 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저는 사실은 차를 선택을 할 때 내 목숨값이기 때문에 난 좋은 차를 타요. 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좀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약간 빌드업 같... 한우 하시고 엄청 성공하셨네요.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매일매일 하루를 시간을 쪼개고. 그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말씀이 혹시라도 있다면 소비자들한테 항상 고마워요, 사실. 저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안전하고, 좀 더 깨끗하고, 조금 더 양질의 고기를 생산을 하려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농가들이 그렇게 하겠죠. 신뢰해 주시고 좋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정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와 좋은 장소에서 좋은 정보를 다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무TV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